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재명이를 살리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강경파 인사들을 갖다가 전부 이 전략위원회에 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상병 특검, 이거 이제 국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방위에 말이죠. 이 추미애, 조국, 박범계 이런 사람들을 전진 배치했고요. 또 이 법사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위원장이 정청내니까 뭐 위원들 뭐 아무나 갖다 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말이죠. 초강경파 의원들을 전부 배치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서 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 앞으로 이제 상당한 그야말로 여야 협치는 뭐 완전히 끝난 것이고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우선 의석수에서 워낙 밀리기 때문에 참 대책이 없는데 하여튼 큰일 났다. 한숨만 쉬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법률 투쟁을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평화로운 투쟁 아니에요? 법률 투쟁도 잘 안 해요. 참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이를 연일 직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한동훈 위원장의 핵심 의제는 뭐냐? 지금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재명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거 재판이 중단돼야 되느냐? 아니면 재판이 고하고 가서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왜냐하면 뭐 이거 집행유예가 아니고 이건 뭐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 이재명이가 내려와야 되느냐? 당연히 내려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선거해야 된다. 이거를 일단 이슈화 시키는데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 쪽에서도 이게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찬반양로로 지금 이 대립이 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최재형 전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요거 거기까지 안 가도 돼. 법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허용된 조치, 요거를 다 하면 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재형 의원의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의견이 달라요. 한동훈 위원장은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상황을 고려할 때도 그렇게 의견을 내야죠. 그래야 이게 이슈화돼갖고 이재명이는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최재형이는 이 법 취지로 보면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이 재판이 중단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자, 그래도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건영이가요. 지금 이 문재인의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도 윤재인이 보좌관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라. 앵무새같이 말이죠. 범법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말라. 그럴 바에는 아예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양산에 가서 근무해라. 왜 국민 혈세를 받으면서 일하는 인간이 문재인과 김정숙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윤건영이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사람 잡아요. 지금 문재인이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김정숙이가 지금 쓰고 있대요. 소장을 고소하려고. 예, 지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을 하고 부인을 했어? 야, 정말 지난 문재인 때의 5년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다. 이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일관된 목소리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이 좀 더 세게 좀 해.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좀 박살 좀 내봐. 이런 요청을 저한테 많이 해요. 우리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법률가들까지 얘기해요. 아니, 법이 만능이냐. 법으로 누가 간다 해도 문재인하고 지금 김정숙은 말려야지. 아니, 지금 화가 났다고? 이거 뭐 객관적인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공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2번, 3번 지금 칼을 꽂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문재인과 김정숙이. 이런 인간 잘못 뽑았는데 이재명 같은 인간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또 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내용까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요. 지금 김명진 의원, 지금 연일 우리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의 연일 직격하듯이요. 김영진 의원도 김용진입니다. 자, 김영진. 예, 김영진 의원도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김영진 의원 볼 때 본인이 보더라도 이거는 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영진 의원이 지금 이제 오늘 말이죠. 오늘은 엊그제는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죠. 오늘 또 동아일보도 인터뷰하고 또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요, 맨 먼저 최초 보도를 보면은 그냥 레드팀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드팀이 아니고 이미 수박들은, 이 개딸들은요, 수박이라고 하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이런 공격 전혀 개의치 않겠다. 이런 담담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히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국방위에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미애하고 박범계, 그리고 조국당에서는 조국인데 이것들이 다 뭐했어요? 뭐한 인간들입니까? 이게 문재인 애완견 역할을 했잖아요. 법무장관으로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부 다 국방위로 간다는 겁니다. 왜 가겠어요? 국방위 뻔한 거죠.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가 1호 법안으로 민당에서 제안한 게 뭡니까? 최상병 특검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안을 무기로 해서 현 여권이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최상병 외압의 주인공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요게 야당의 프레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지금 뚫고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국방위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배치한 의도는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미 개딸들마저도요, 본래 추미애를 갖다가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보내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강경투쟁면에서는 추미애보다 더 무식한 게 누구예요? 정청래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깨치하니까 결국은 이제 추미애가 국방위로 밀린 것이나 이렇게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 추미애하고 조국이는요, 중앙군사법원에서 이 박종훈 5차 공판을 냈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지지를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조국이는요, 이 법무장관 출신 3명이 국방위에 가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아니, 이게 흥미진진한 걸로 보는 이 시가, 야, 수준 이하의 조국의 모습을 스스로 토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요, 지금 이게 전부 다 방탄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주요 상임위마다 저격수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는 국방위, 이성윤이는 법사위, 민영배도 당연히 지금 현재 초강경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말이죠, 전부 다 이 저격수들을 갖다가 전진 배치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운영위 같은 데는요, 이 박성준이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운영위에는요, 뭐라 그럴까요? 고민정, 윤건영, 박수현이가 가 있어요. 그리고 과방위에는 우선요, 최민희가 위원장이고, 지금 간사는 김현, 요것도 아주 강경파죠. 그 다음에 5선의 정동영, 그 다음에 더민주 혁신회 출신인 김우영 정무조절실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위에는요, 최선의 이모경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요. 민영배도 거기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김정숙이 이거 방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또 양문석이도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초강경파 이 저격수들을 갖다 각 위원회에 전진 보진시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이는요, 지난번에는 이제 국방위, 이번에는 외통위에 배치가 돼가지고 대권주자로서 이제 공방했다. 그래서 이제 대권주자로 제일 중요한 게 안보, 외교, 국방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2년간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외교, 안보 분야, 여기서 이제 통일위원회에 가겠다는데, 참 이거 참 기가 막힌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 지금 이 강제 배정한 거, 이거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원들은요, 이 상임의원 사임계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새로운 상임위로 변경해달라. 이런 보임계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임의 배분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반발하고 나섰어요. 자, 그리고요, 이 조국당에서 말이죠, 대통령실에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이죠. 김주현 민정수석의 딸이 김앤장에서 인턴 근무한 거, 이걸 가지고 이건 아빠 찬스야. 요렇게 지금 내로남불식 논평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은평갑 예비 후보였던 오진영 작가, 우리 국민의힘 오진영 작가가 이 조국당의 이런 내로남불식 논평을 직격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당 사람들은 도대체 한국에 안 살고 외국에서 살았느냐? 특권 계급, 인턴, 아빠 찬스, 요 세 단어로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게 조국 아니냐?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면 몰라? 그러면 외국에서 살았거나 신문 뉴스를 전혀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 국민들이 워낙 기억력이 나빠서 조국 관련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죄로 최강욱이가 국회의원 자리에서 쫓겨난 거를 지금쯤은 국민들이 다 잊어버린 걸로 알고 있냐. 그러면서요. 아니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옛말 이럴 때 보내주고 쓰고 싶다. 자, 그래서 내가 부당하게 털렸으니 그들을 낱낱이 털어주고야 말겠다는 조국 개인의 복수 혈전. 그 외에는 아무런 정치의 의제가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비판을 조의가 참 들을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친한동훈 이 인사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입장을 보면요. 단일 체제만 움직인다면 안 나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출마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만 유지한다면 여론수사상으로 당신과 민심 어떤 경선들이 나오든 간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택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딱 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당이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재군 대통령의 임기 중 갖는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일종의 선거운동이 아니겠느냐. 자, 왜 그러냐면요. 연속 3일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을 지켜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당 대통령이 되면 이 재판이 중단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는 중단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 집행유예 이상만 맞아도, 당에,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젯밤에 이 시간쯤에 내놨는데, 본인도 자기가 무죄는 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겠죠. 그러면서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서 재판을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84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된다.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7일, 8일, 10일 연속 사흘간 지금 사법 리스크를 내놓고 있습니다. 8일, 9일, 10일간.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7일날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 8, 9, 10 연속 3일간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로 올려서 이런 인간이 대통령에 출마해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지금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직 당연히 내려와야 되지. 딱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최재형 전 의원이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서요,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팩트를 올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법 왜곡제도 신설하고, 검사 기피제도 만들고, 특검도 만들고, 검사 탄핵도 만들고, 별의별 지금 방탄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특히 말이죠. 검사, 이거 왜곡제 신설하는 거.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최재형 위원장은 뭐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속한 재판할 수 있는 게 검찰과 그리고 법원 모두에게 법률적으로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빠르게 대선 전에 재판을 끝낼 수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신속한 재판의 의지만 있다면은요, 증인 신청을 과감하게 줄여라. 그리고 범죄 사실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인에 대해서만 증인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재판부도요,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재판 주의로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라. 이런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얼마든지 대선 전에 재판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이 방탄질과 관련해서 지금 최재형 위원장은요,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 법원의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가 아닌 기소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왜곡죄를 신설해가지고 이거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이거는 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방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상 상권 분립의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법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야당의 무도한 태도에 기가 찬다. 어떻게든 대통령 선거 시까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사법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측에서 대부분 관련자 진술 증거에 부동의하고 이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수백 명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 때문인데 검찰이 신속한 재판 의지만 있다면 증인 신청을 줄이고 그리고 재판부도 방어권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만일에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대통령 선거 시까지 재판이 지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라고 한다면 재판을 계속 이런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싸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이 논란이 얘기되고 있는데 결국 대법원과 헌재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국가 원수의 자격이 선거가 아닌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은 어루만루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인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중교사와 같은 단순한 이 간단한 범죄 사실뿐 아니라 대장동 등 배임 뇌물 사건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자, 이건 당위론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뭐 현실적으로 법원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김영진 의원이 지금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3선이 들어갔는데 수원병. 이재명 이번 당헌 당규 맞춤형으로 싹 다 뜯어고쳤잖아요. 그래서 연임도 대선도 피단길로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찐명들이 다수를 지금 상당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7인의 멤버 중에 하나인 김영진 의원이 대표적으로 쓴소리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도 9월에 가봐야 하는 거다. 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 품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1년 전 사퇴 규정을 갖다가 예외 규정을 추가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쓸래한 말이 있는데 굳이 오해 살리를 왜 하냐? 당내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다수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이 됐고 과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거침없이 내놨어요. 자, 그리고요. 장경태 정청래인은 강성 친명 최고위원들을 겨냥해서요.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회의 한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조항도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장경태가요.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을 그대로 차용한 거야. 국민의힘 당원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원을 똑같이 차용하는 것을 왜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요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영진 의원은요, 지금 이제 개딸들이 수박이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도 대깨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에게서 문자 폭탄을 받았는데 다양한 의견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전혀 겁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윤건영이가 대신 MBN 유튜브의 지하세계 나는 정치인이다. 여기에 출연해서 지금 양산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 참 누가 화가 나고 누가 기가 막힌지 알 수가 없네요. 화는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 있어요. 화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 근데 이제 김정숙하고 문재인은 도대체 이게 외계인인가요? 자, 지금 엄청 문재인이가 화가 나고 있답니다. 왜? 문재인은 그랬잖아요. 영부인 단독 제1호 외교였다고. 그 누가 가고 싶어서 갔느냐. 남편인 대통령이 안 가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그 고생하고 왔는데 축사까지 했는데 이런 거를 왜 비판하느냐. 이게 문재인이에요. 팔불출 중에 하나가 지 마누라 자랑하는 인간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지. 이게 열받아갖고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김정숙 여기가 지금 직접 고소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엄청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참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이나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전직
대통령과 부인을 해먹었고 이런 인간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2번째나 달고 있어요. 함량비달 인간들이. 자, 그래서요. 김 여사가 그러니까 이제 김 여사 하고 있는데 김정수이가 직접 고소할 계획이다.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버릇을. 자,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법적 조치 진행이 꽤 됐냐? 그랬더니 꽤 됐다.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위법 행위를 파악하고 있고 김정숙에도 좋지 않지만 대한민국에도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를 훼손하는 짓은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끝까지 조처를 해야 된다고 김정숙이가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어요. 아니 외교를 알면서 함부로 외교를 훼손해? 외교를 훼손하고 국익을 훼손한 게 누군데요? 문재인이잖아요. 체코 돌아가서 아르헨티나 가고 그랬잖아요. 야, 이거 창피한 거죠. 아니 의장대 사이라는데 김정숙이 앞에 팔 굴리고 다니고 문재인은 졸고 다니고 문재인은 외교하면서 김정은이 대변인 하고 다니고 이게 외교 훼손하고 국익 훼손한 거 아니에요? 야, 참 누가 누구를 비판해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러면서 문재인이가요. 지금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하는 신남방 정책을 펴가지고 공들였기 때문에 김정숙이가 갔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화가 엄청 많이 나 있다는 겁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이게 말이죠. 그래서 양산에 가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예, 우리 보수 유튜버들 다시 시위 집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숙이가 만약에 고발하면요. 김정숙이를 무고죄로 고발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그 당시 가로세 연구소 이제 고발했는데 이게 무고죄로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 것처럼 김정숙이가 고발하면 즉각적으로 이게 맞고발 차원에서 무고죄로 고발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 방송 우측에 빨간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바로 구독이 되고 근데 구독 반드시 구글 계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손을 보셔야 돼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거 문재인, 김정숙이, 이재명이 할 때는 열분이 나가지고 아, 정말 참고 참아야 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